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능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패널을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 패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 작업 창이 있는데요. 이 컴포지션을 클릭을 해보면 간략하게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사이즈, 그리고 픽셀의 비율, 스퀘어 픽셀, 그리고 시간, 10초로 만들어진 컴포지션이고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29.97, 이렇게 간략하게 정보가 나와 있기도 하고, 자, 그리고 패널을 이 경계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늘리고 줄이고 하시면서 추가로 나와 있는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시간, 비디오 정보, 이런 속성들을 여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다양한 소스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컴포지션과 이미지 파일, 영상 파일, 포토샵, 일러스트 파일, 음성 파일들을 가져왔을 때 목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미지 파일 하나랑 영상 파일 하나를 불러와 볼 건데요. 자, 불러오는 방법은, 자, 가져오는 방법은 파일에 임포트 파일, 단축키는 컨트롤 I로 되어 있고요. 자, 가져오기 임포트 파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제가 한번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자, 눌러서 임포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 이미지가 목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영상 파일도 불러와 볼 건데요. 자, 단축키로 컨트롤 I를 하셔서 불러오실 수도 있지만, 자, 이 빈 공간을, 여기 여백이 있는 빈 공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2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임포트 파일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파일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임포트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파일과 영상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 영상 파일을 눌러봤을 때 이렇게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칼라 정보라든지 코덱, H264라는 코덱으로 되어 있고, 음성의 정보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에, 이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이 하단에 아이콘들이 좀 있는데요. 이 아이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첫 번째 버튼을 눌러보면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소스,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영상 파일에 정보를 볼 수 있는 버튼인데요. 일단 제가 영상 파일을 선택을 해놓고, 자, 첫 번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프릿 푸티지라는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창에 알파 정보, 프레임 레이트 정보, 스타트 타임 코드, 이런 정보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정보를 볼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이콘은 폴더를 생성하는 아이콘인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소스 파일들이 좀 다양하게 여러 개 만들어질 텐데, 자,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실 때 너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더로 실제 우리 윈도우 폴더에서 정리하듯이 폴더별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스라고 이름을 좀 써보고 이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 드랍해서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접고 펼치고,
이렇게 해서 폴더를 생성을 시켜서 정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컴포지션을 생성을 할 때 컴포지션의 New Composition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작업창 생성을 했는데요. 그 버튼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추가로 한번 눌러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 설정하는 부분과 우리가 다양하게 정보를 배웠던 방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OK를 하게 되면 추가로 컴포지션이 작업 창이, 작업 환경이 또 추가로 나타나서 따로따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컴포지션 1, 2 생성이 됐는데요. 제가 1으로 가서 자,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하단에 컴포지션 이렇게 컴포지션 1 작업창이 열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컴포지션 1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파일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빈 공간에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이 컴포지션 1에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화면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근데 잠깐 확인을 해보면 자, 컴포지션 1을 우리가 풀 HD 사이즈 1920에 1080으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자, 이 이미지 속성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제가 받아온 이미지 같은 경우는 크기가 가로 1920은 동일한데 세로 길이가 1280으로 좀 큰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보다 좀 큰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는 제작이 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불러왔을 때 아무래도 화면이 넘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컴포지션 자체는 1920에 1080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영상으로 뽑아냈을 때 요 넘어간 부분은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렇게 컴포지션 사이즈대로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작업을 마친 후에 영상 파일로 추출하게 되면 이 컴포지션 1920에 1080 사이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화면 안에서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얘를 제가 한번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자, 지금 선택 툴인 상태에서요. 클릭을 해서 옆으로 살짝 옮겨보면 자,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게 되죠. 자, 빈 공간을 확인할 때, 빈 공간이 투명한지 불투명한지 확인을 할 때는 자, 아래쪽에 있는 요 체크 무늬 토글 트랜스페런시 그리드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투명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투명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자, 콤프2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영상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파일은 이번에는 이쪽으로 바로 이제 화면으로 가지고 와볼 건데요. 자, 이것을 드래그해서 이쪽으로도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자, 불러오시게 되면 내가 놓은 자리에 딱 배치가 되게 되죠. 만약에 처음에 불러왔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에 배치를 하고 싶으시면, 자, 일단 제가 이것을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지워보고, 자, 이 중앙에 배치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딱 중앙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고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고 자, 다양하게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리 컴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바로 드래그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컴포지션 안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고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아까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뉴 컴포지션 버튼 아이콘 위에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자, 자동으로 컴포지션이 요 이미지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컴포지션 1, 2, 그리고 지금 만든 요 이미지 파일로 바로 드래그해서 만든 이런 컴포지션이 또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드래그해서 소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 아까 컴포지션 1을 만들었을 때는 1920, 1080으로 만들어진 거에 불러온 상태여서 이미지 여백이, 이미지가 좀 큰 상태였기 때문에 잘려서 보였던 상태였죠. 이렇게 위로.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 드래그해서 만들게 되면, 자, 이미지가 잘려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자,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요 이미지의 크기로 컴포지션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 시간이나 이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요것은 이미지 파일이었기 때문에 전에 만들었던 정보로 그대로 10초에 29.97 이렇게 그대로 좀 들어오게 되고요. 자, 영상 파일로 만들어 준 것은, 영상 파일로 바로 컴포지션을 만든 것은, 자, 크기는 영상 파일 자체가 1920, 1080이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들어왔고요. 자, 시간을 보시면 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 찍혀 있는 시간이 있겠죠.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면 촬영한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이 그대로 세팅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41초 5프레임짜리 영상 파일이었는데 바로 컴포지션을 드래그해서 만들었더니 그 세팅 그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영상 파일 자체가 29.97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 퍼 세컨드를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온 상태고요. 자, 보시면 영상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에서 가져왔을 때는 요 컴프2는 10초짜리였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도, 영상 파일 자체가 길어도, 자, 여기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10으로 이렇게 10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10초까지만 딱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영상 파일로 바로 만들어 놓은 컴프를 보시게 되면 그 영상 시간에 딱 맞게 이렇게 41초 정도로 똑같이 맞춰서 들어오게 되죠.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10초로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도, 자, 우리가 배웠던 컴포지션 수정을 통해서 시간을 늘릴 수가 있죠. 컨트롤 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K를 눌러보면, 자, 나머지 세팅들은 건드릴 필요 없이 시간만, 내가 40초, 예를 들어 40초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40초를 이렇게 40을 써서 OK를 해주게 되면, 자, 우선은 다른 변화는 생기지가 않는데, 자, 그대로 40초로 제가 분명히 바꿨는데 10초로 그대로 나와 있죠. 이것은,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바에 얇은 이런 바가 있는데요. 자, 이 파란색 버튼 부분을, 자, 이 타임 내비게이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끝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쭉 눌러주시게 되면, 쭉 끝까지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40초를 끝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비게이션 바는 이렇게 줄이고 키우고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볼 때, 프레임 단위로 볼 때 줄였다가 넓게 볼 때는 늘렸다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거까지 늘려주셔야 실제로, 자, 우리가 컨트롤 K를 다시 한번 눌러봤을 때 40초로 지정했으면 40초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소스 파일들을 불러오고 설정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추가로 혹시라도 이런 패널들이 예를 들어 패널들이 잘못 눌러서 이렇게 꺼지거나 없어졌을 때, 뭔가 바뀌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패널들을 세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인터페이스로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없어지거나 바뀌었을 때, 자, 기본 패널로 바꾸는 방법이, 자,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셔서, 자, 기본 디폴트로 좀 되어 있는데요. 자, 디폴트로 되어 있을 때 리셋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리셋을 눌러주게 되면 다시 원래 처음 봤던 그 인터페이스 형태대로 패널들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보셔도요, 디폴트, 물론 스탠다드 이렇게 나와 있는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눌러보면 거기에 맞게끔 패널들이 수정이 됩니다. 뭐 이 패널들은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패널들을 불러다 놓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디폴트, 초반에 하실 때는 디폴트 모드로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런 컴포지션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끈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이 필요한 컴포지션들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세팅 정보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눌러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나오죠. 자, 처음에 비디오 뭐 렌더링 앤 이펙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좋은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게 되면 좀 더 나은 많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버벅거림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그래픽 가속화 기능입니다. 이게 쿠다 기능이 좀 있는 그래픽 카드를 외장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좋은 성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성능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 그래픽 카드 가속화에 맞는 이펙트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능들, 요 그래픽 카드에 맞는 기능들만 이렇게 가속화가 돼서 좀 더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그래픽 카드 장비를 쓰는 것도 작업할 때 시간 절약과 뭐 효율적인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타임 디스플레이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얘는 어떤 거냐면 타임 코드, 뭐 프레임 두 가지 방식으로 시간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타임 코드는, 자, 이쪽에 여기 시간이 그대로 이제 우리가 봤던 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제가 OK를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가 아니라 딱 프레임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0, 200, 300. 자,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초당 30프레임짜리 영상 세팅으로 되어 있다면 300프레임이면 10초겠죠. 10초.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보실 때, 프레임 단위로만 보실 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얘는 꼭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 여기서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시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 단위, 프레임 단위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밖에 뭐 칼라 정보, 뭐
지금 8비트 per 채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비트, 32비트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정보, 샘플레이트, 그리고 익스프레션, 표현식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표현식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익스프레션이라는 기능은 추후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세팅까지 좀 봤고요. 자, 그 옆에 이제 숫자 여기 8비트 per 채널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렇게 칼라 패널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숫자를 눌러도 거기가 그 부분이 바로 뜨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합성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칼라 비트 수를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본은 8비트 per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버튼은 지우는 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우는 버튼이에요. 자, 지우는 버튼인데, 자, 요 컴포지션을 여기서 끄는 거는 그냥 꺼지기만 한 거라 다시 불러올 수 있지만, 이 컴포지션 자체를 여기서 아예 이렇게 지워버리면, 딜리트 지워버리면 이것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딜리트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 컴포지션은 이제 못 쓰는 거죠. 대신 이제 당장은 컨트롤 Z 전 단계로 돌아가는 실행 취소 버튼을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돌아오긴 하지만 지운 다음에 다른 작업을 많이 하고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되면 그것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이제 완전히 지울 때는 딜리트 뭐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제 소스 파일들을 불러오고 컴포지션을 생성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